자,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려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아두이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아두이노는 우노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간단하면서도 가격이 싸서 많이 사용하는 보드입니다. 흔히 5,000원, 6,000원 정도로 사는 보드는 대부분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우노 보드는 간단하지만 컴퓨터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글보드 컴퓨터를 뜻하는 SBC를 실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두이노 보드를 전압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로 실험을 해봤잖아요. 회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압을 측정할 필요가 있죠. 그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전압계가 됩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에는 ADC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ADC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소자가 ADC가 됩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메인보드, 일종의 컴퓨터 역할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두뇌 역할하는 게 CPU잖아요. 근데 아두이노 보드는 CPU보다 기능이 더 풍부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부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PU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ADC라고 하는 능력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있는 ADC 기능을 쓰면 전압계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 보드에 보면 이 부분이 아날로그 신호 입력을 받는 부분입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가 아날로그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포트에 넣게 되면 이 아날로그 포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있는 ADC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보드에서 디지털 변화는 왜 중요한가요? CPU는 연산을 하는 장치죠. 연산이라 함은 어쨌건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든 이동을 하든 자, 이러한 거를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숫자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쨌건 숫자가 이진수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진수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ADC라고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이 소자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한 출력은 디지털이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은 아두이노 보드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AVR이 처리할 수 있는 이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DC를 이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전압, 이 전압은 아날로그 신호인데요.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CPU에서 숫자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아날로그 보드, 아두이노 보드를 전압계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면 전압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3.3V를 입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파워 스플라이를 이용하면 3.3V 전압을 만들 수 있지만 번거롭게 3.3V를 만들 필요 없이 아두이노 보드 이 부분을 보면 3.3V라고 하는 표식이 보일 겁니다. 이 뜻은 이 아두이노 보드가 3.3V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3V를 아두이노 보드의 아날로그 포트에 연결을 할 거고요. 자, 그를 통해서 CPU가 돌아가는 속도, 클락의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이 전압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측정된 결과는 아두이노 보드에만 남아 있어서는
결과가 잘 나오는지 잘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리얼을 이용해서 아두이노가 측정한 결과, 아두이노가 전압계가 되고 전압계로 측정한 전압 결과를 바깥에 연결된 PC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해보면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스케치라고 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케치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아두이노 프로젝트인 전압계, 볼트미터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 이용해서 볼트미터를 만드는 게 목표긴 한데, 이 볼트미터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원래 목표에 다다를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왜 합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익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두이노가 되는 건데, 결과만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두이노 간단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개발을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할 건가, 프로그래밍 개발을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좀 더 나은 방법론을 익히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동료랑 내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개발을 하고 우리가 같이 개발한 이 코드가 시간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전된 형태로 코드가 프레임워크화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코드 개발의 목표입니다. 자, 그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은 상당히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코딩을 얼마나 잘 하는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코딩을 잘 하기 위해서 피카소 요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피카소 요소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해 볼 텐데요. 일단 맨 첫 번째는 픽처. 자, 우리가 코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코드 개발을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판정하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뭐 파워포인트도 좋고 아니면 다른 여러분이 사용하기 쉬운 그림 그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일단 설계도부터 한번 그릴 텐데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 자, 이 아두이노 보드에 전화번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화번이 여기에 있는 아날로그 포트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연결된 아날로그 포트는 다시 ADC로 연결이 돼서 이 ADC에서 디지털 처리를 하겠죠. 그 디지털 처리된 결과는 PC 쪽으로 가야 되는데 PC 쪽으로 갈 때 연결하는 프로토콜은 시리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리얼로 연결돼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됐던 PC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USB라는 선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두이노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설계도가 있어야지 옆에 친구랑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간편하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는 일종의 개념도인데요. 이 개념도는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요. 분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한 페이지 정도의 간략화된 형태,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포함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줘야지
좋은 개념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아두이노 보드가 중심이 되고, 보통 설계도를 그릴 때 중요한 요소를 가장 중간에 둡니다. 대부분 이 중요한 요소는 CPU가 있는 장치입니다. 자, 우리 주제에서는 아두이노 보드가 CPU를 가지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가 중심에 되어 있고, 이 아두이노 보드의 입출력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입력은 전화번 입력이 되고, 이 전화번 입력이 출력으로 가서 우리 프로젝트의 출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같은 SBC 프로그래밍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료와 함께 설계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설계도는 동료와 토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죠.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던 문제, 글로 된 굉장히 긴 목표물을 계속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짜야 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계속 상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그림이죠.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전화번이 아두이노 보드 입력으로 들어가고 시리얼을 통해서 PC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림을 한눈에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코딩을 할 텐데 아두이노 보드는 PC랑은 다르게 아날로그 핀과 디지털 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핀들은 유한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핀은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핀을 어떻게 쓸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료랑 같이 코드를 분업할 때 혹은 몇 달 뒤에 내가 이 코드를 보고 이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석을 할 때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핀 배열표를 또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핀 배열표는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디지털 포트와 아날로그 포트가 어떤 용도로 이제 설정되어져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는 간단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핀은 세 핀밖에 없습니다. 일단 D0, D1 있는데 여기에 있는 D는 당연히 디지털 포트를 의미합니다. 컴퓨터니까 시작은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0번, 1번. 자, 이 0번, 1번은 시리얼 포트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굳이 쓰지 않더라도 아는 부분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D0과 D1은 시리얼 포트, PC랑 통신하기 위한 시리얼 포트를 위한 걸로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두이노로 코딩을 할 때 D0하고 D1 포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포트를 사용하면 PC랑 통신할 때 통신하기 위한 신호가 깨집니다. 깨져서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D0와 D1은 시리얼 포트로 사용한다. 네, 시리얼 포트는 TX, RX, 송신과 수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디지털 포트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0와 D1을 시리얼 포트로 사용한다는 거고, 다음으로 우리는 아날로그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아날로그 포트는 전화번을 입력으로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포트는 0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A0라고 하는 부분을 전화번을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표가 있으면 설계 도면과 같이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그림과 표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와 핀 배열표를 완성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갈지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개념도, 설계도입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만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입출력 관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개념도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아날로그 핀과 디지털 핀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그림인 핀 배열표를 작성을 해서 이 핀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두이노 보드가 어떤 형태로 코드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서 순서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기 있는 보드가 정상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초기화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가 초기화하는 부분인데 이때 순서도를 그릴 때 초기화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만들 때를 위해서 함수 이름 정도는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초기화 하긴 하는데 전압계를 초기화하기 때문에 init voltmeter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블록에서는 초기화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했다고 하면 아날로그 포트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을 아날로그로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디지털로만 처리할 수는 없고 얘를 다시 더블이라고 하는 숫자로 실수로 이제 바꾸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입력을 받아서 더블로 숫자를 바꾸어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함수로 정했습니다. 이름은 getAnalogVolt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정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포트로 들어온 입력을 계산을 해서 더블로 된 실수 숫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꾼 결과는 시리얼 포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시리얼 포트로 보내기 위한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함수는 volt to serial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들 주제는 전압계 볼트미터입니다. 아두이노 보드 내부에 있는 ADC를 이용해서 외부에 아날로그 전압이 주어졌을 때 이 전압을 디지털적으로 처리해서 CPU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고 그렇게 얻어진 전압 측정 값, 숫자로 된 전압 측정 값을 PC로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피카소 요소 중에서 픽처, 그리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개념도입니다. 자, 우리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알아야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두이노 보드는 다양한 디지털과 아날로그 포트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 포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핀 배열표가 필요합니다. 핀 배열표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코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함수가 호출을 돼야 되니까 순서도가 어떻게 되는지 순서도를 우리가 그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개발 환경부터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지금처럼 이제 떴고요. 얘를 사용하기 좋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개발 환경은 스케치 언어를 쉽게 짤 수 있게 해주고 이 개발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로 내가 짠 이 스케치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 짜기 전에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부터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는데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잘 코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통신을 해야지 프로젝트가 성공이 됩니다. 자, 그를 위해서 메뉴에 보면 툴이 있습니다. 메뉴에 보면 툴이 있고 이 툴을 한번 눌러보면 일단 보드는 우리 아두이노 우노 보드 쓰니까 우노 보드라고 선택을 하고 또 포트가 있는데 포트는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검색이 돼서 선택이 됐을 텐데요. 우리가 쓰는 포트는 시리얼 포트고 컴퓨터 이름에서는 COM1, COM2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COM6로 연결이 됐고요. 이건 컴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COM6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뒤쪽에 이 포트에 대한 이름이 뜹니다. 이 이름이 아두이노로 뜬다고 하면 연결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자동적으로 생성된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두 가지입니다. 셋업 함수는 아두이노 보드가 맨 처음 켜졌을 때 딱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고 루프 함수는 아두이노 보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호출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의 맨 처음은 init voltmetter입니다. 전압계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이 전압계 초기화는 이 아두이노 보드 입장에서는 딱 한 번만 실행되면 되니까 루프는 적절하지 않고요. 셋업이 적절합니다. 셋업 쪽에 넣을 텐데 함수니까 함수 이름을 넣으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함수를 사용은 했지만 이 함수는 내장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 그대로 갖고 오고 자, 입력은 없다고 하고 중괄호를 통해서 여기에 코드를 집어넣으면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다만 입출력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입력은 없다고 표시했지만 출력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출력은 void로 아무것도 없음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계속 코딩을 해나가기보다는 컴파일을 자주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케치를 저장하라고 하면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봅니다. 이 컴파일은 메가짠 코드가 버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자주자주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중요한 거는 메가짠 코드는 언제나 에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 개발하는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언제나 버그 없이 컴파일이 잘 돼야 됩니다. 중간에 기능상의 오동작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법 에러라든지 다른 여타 컴파일러가 검증하기 위한 에러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일단 함수 하나만 집어넣고 컴파일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피카소 요소 중에서 인터페이스에 해당합니다. 자, 내가 이 순서도 혹은 설계도를 구현하기 위한 함수나 클래스의 입출력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 내가 짠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수 이름만 정해놓고 이 함수가 어디서 호출되는 것만 정했지 init 볼트미터가 뭘 하는지는 정한 바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대략적으로 코드가 돌아가는 형태를 대충 보고 코드 윤곽을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코드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get analog voltage입니다. get analog voltage. 자, 아날로그 볼티지를 얻어오는 단계인데, 자, 이 블록이 하는 역할은
외부에 전화번이 있죠. 이 전화번이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면 아두이노 보드에 아날로그 포트에 연결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포트에 있는 값을 ADC 통해서 디지털 값으로 바꿉니다. 그 숫자를 바꾸는 거죠. 숫자를 바꾸고 이 숫자는 정수기 때문에 이걸 전압에 해당하는 실수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하는 게 get 아날로그 볼티지입니다.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에 이 함수가 호출되는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루프 함수에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get 아날로그 볼티지라는 함수를 루프 함수에 집어넣어서 호출을 시킵니다. get 아날로그 볼트는 내가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위쪽에다가 정의를 해줍니다. 자, 이 함수의 입출력 관계도 정해야 되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입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값은 아날로그 포트에 들어온 전압값을 이제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출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출력인가 보면 전압은 소수점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수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void가 아니고 더블이라고 꼭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더블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도 더블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코드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 코드가 필요한 이유는 출력을 더블로 받기 때문에 이 코드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컴파일러 에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0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보면 get analog vol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return이 더블로 오기 때문에 더블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볼트라는 걸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에러가 없는지 컴파일을 합니다. 자, 컴파일을 없이 됐고 그럼 두 번째 블록도 구현이 끝났고요. 볼트 투 시리얼은 내가 아날로그 포트 통해서 측정한 전압을 시리얼 포트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도 빈번하게 측정을 해서 시리얼 포트로 보내야 되니까 루프 쪽에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bolt to serial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다만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위쪽에 다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이 함수의 입출력 관계 봅시다. 측정한 전압값을 시리얼로 보내려고 하면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입력은 뭘로 받을까요? 입력은 더블로 된 볼트로 받으면 되겠죠. 받아서 이 내부적으로 시리얼로 보내는 거니까 return 출력값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void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제대로 호출하려면 volt to serial이 입력을 가져야 되죠. 이 입력은 get analog volt로 만들어준 입력입니다. 자, 얘를 입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기능상 문제는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할 때 아두이노 보드가 저가고 기능이 다양하지 못하지만 이 아두이노 보드는 CPU가 사람 기준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16MHz 정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서 딜레이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딜레이를 1초 정도 주겠습니다. 자, 얘는 딜레이인데 코멘트를 하나 하면 얘는 밀리초입니다. 밀리초. 자, 딜레이는 밀리초, 1000분의 1초로 계산하는 함수기 때문에 내가 1초를 지연시키고 싶으면 1000을 입력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1초를 한번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드는 기능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골격 구조는 갖추어졌죠. 인터페이스를 확실하게 내가 맞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할 일은 셋업과 루프는 구현이 사실 끝났습니다. 구현이 끝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에 있는 구현하지 못했던 정의만 하고 세부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init voltmeter, get analog volt, volt to serial. 자,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면 이제 코드 개발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 그 협업의 중요성 이야기를 했죠. 자, 내가 개발자가 3명 있다고 하면 이제는 개발자 3명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A라는 개발자한테는 init voltmeter를 구현하라고 하고 그 다음 개발자, 두 번째 개발자한테는 get analog volt를 구현하라. 세 번째 개발자한테는 volt to serial을 개발하라 라고 하면 코드 개발은 개발 시간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픽처와 인터페이스 과정이 없다고 하면 나 혼자 개발해야 되고 협업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또한 consume을 해야죠. consume이란 뜻은 함수나 클래스 같은 걸 많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드는 짧기 때문에 셋업이나 루프에 넣어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있는 함수를 따로 빼냄으로 인해서 보기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공통되는 요소들을 찾기도 편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할 부분은 abstract입니다. 자, 장명을 할 때 좀 추상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상화를 잘 해서 장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코멘트 처리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자, 이 코멘트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코멘트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저분하기만 하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코드의 바이트 수만 이제 증가시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아예 함수 이름에 코멘트 기능을 집어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init voltmeter는 전압계를 초기화하는구나. 자,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함수 이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get analog volt는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이름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코멘트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도 ABC로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명확하게 추상화해서 이름에 붙여줘야 됩니다. 전압을 받으면 볼트라고 받아주면 얘를 봤을 때 얘는 전압을 받았구나. 여기는 변수는 더블 변수긴 한데 전압을 저장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